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제대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찐 검투사, 진짜 라이언킹이 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 부정선거 망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환길과 같이 놀아나는 것, 영화를 같이 보는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어저께 청주 유세였었죠.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윤계들을 떨거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이준석에게 당을 넘겨준다는 야합,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이 한동훈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한덕수 공작, 그러면서 이 뭐 중도 소구력이 강하고 그리고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했던 한덕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태 정치의 청산, 새로운 보수 정치를 재건을 해야 된다. 자통상 세력과도 완전히 절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떤 노선을 취할 것인지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의 분노의 특징을 보면 그가 예를 들어서 욕을 하거나 흥분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는 이 깡통 경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이 법정 증언에 따르면 계엄을 하기 한 달 전쯤에 열렸던 이 사령관들과 대통령의 술자리, 거기서 윤석열이가 술을 너무 급하게 빨리 마셔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사령관은 윤석열이가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 여러 차례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이진우는 뭐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감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깡통 경로의 윤석열이 취임 초기에 도어 스태핑 할 때 기자들 앞에서 인상 팍 쓰면서 자기 정부의 인사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이 헛소리를 해대면서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깡통 경로의 여러 가지 케이스와 증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자면 한동훈의 분노는 차분한 분노 스타일입니다. 친윤계가 왜 공안증을 갖겠습니까? 왜 한동훈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이 대표적으로 외유 내강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그래도 속으로는 굉장히 독하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실천을 하고, 그리고 워낙 공적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사적인 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바탕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차분함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친윤계가 왜 겉으로 부드러운 한동훈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가가 이해가 됩니다. 남녀관계 또는 이 친구관계에서도 어떤 자신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여자가 투정을 부리거나 여자가 이 화를 내도 너그러이 참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 인간관계 또는 이 대외관계에서의 자신감은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겠죠. 내가 꿀릴 게 없다. 내가 사적 인연으로 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뭐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어떤 여유가 생기는 것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홍준표의 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라든가 또는 유세 때의 워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제가 이 한동훈을 인정을 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말과 글이 되는 아주 보기 드문 정치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제대로 유연하게 연결이 되고 논리적으로 귀결이 됩니다. 때문에 그의 이 한동훈의 분노는 얼굴 표정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말과 글의 논리에서 나옵니다. 논리가 맞으니까 저대로 실천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홍준표류의 분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홍준표의 분노와 막말과 이런 인상 쓰는 것은 관종형입니다. 관종형. 어떻게든지 자기가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심술궂은 뒷방 노인네의 관종적 분노, 관종적 막말이고, 이 한동훈의 이 말과 글과 행동은 진짜 나름대로 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이 안 되는 현상에 대한 논리적 분노, 논리적 분노와 관종적 분노, 홍준표의 관종적 분노, 그리고 윤석열이의 이 감정적 경로, 깡통 경로, 이 똑같이 화를 내도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 대통령 선거보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벌어질 당권 싸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권 전쟁. 한동훈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에서 낙마한 이후에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분히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차분히 계속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흥분을 해서 내가 저 당을 때려 엎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차분히 계속하겠습니다라는 말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 썩은 보수를, 이 친윤계들을 갈아엎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실행할 것을 친윤계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급기야는 이준석과 야합을 해서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에게 들어와서 당을 접수해라, 단일화는 100% 여론조사로 하겠다, 이런 얘기, 들어오지 않더라도 공동정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 그런데 이준석이가 바보입니까? 왜 단일화를 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5%까지 이재명과 김문수의 표차가 줄어들면 혹시 모를까? 왜냐? 이준석이가 지금 현재 10% 정도를 얻고 있는데, 이준석의 표의 30%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한테 갑니다. 50% 정도 김문수한테 가고 나머지 20% 정도는 투표 포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준석이가 10%를 가지고 있는데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한 5% 정도밖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재명과 김문수가 12 내지 14 이런 식의 이 퍼센트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하는 것은 자기가 애써 가꾼 10%의 지지율을 시궁창에 내던지는 꼴이 될 것입니다.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친윤계가 이제 이 막바지에서 마지막 사실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의 폭망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윤계와 친윤계들에게 놀아났던 TK 책임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 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쇼크를 받아야 이 당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